안녕하세요. 최주섭 작가입니다. 오늘은 인생이 막 세판짜기 부부 갈등 관리를 위한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들의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나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걸 또 자식들에게 더 많이 이제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내야 됩니다. 앞으로도 환갑을 지내고도 약 40년을 좀 더 살아내야 되고요. 또 특히 문화가 다 바뀌었죠. 과거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당연시했었지만 지금은 그게 이제 다 바뀐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알아서 셀프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는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셀프 부양을 해 나가면서 건강하게 그리고 좋은 관계로 이렇게 행복한 관계로 부부 관계가 이렇게 가는 것, 그 자체가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가장 큰 어떤 상속 자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50대 중반 넘게 되면 이제 직장에서 은퇴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의 일반적인 심리가 어떨까? 대개 초반에는 이렇게 이제 낙관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또 초조와 불안해지다가 이제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면서 실업 상태가 한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지속되면서 결국 자신에 대한 또는 가족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이게 분노의 감정이 점점 더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것들을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은퇴한 가족을 둔 아내의 심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은퇴한 남편을 둔 아내는 그렇지 않은 아내에 비해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70%나 높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작년도에 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빈둥지 증후군, 은퇴 남편 증후군,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이렇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서 작은 거 하나가 또 방아쇠가 돼가지고 점점 더 커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예를 하나 들자면 황혼 이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5세가 넘어서 이혼하는 걸 황혼 이혼이라 그러죠. 이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황혼 이혼의 비율을 보면 2000년도 초반에 여기 약 4%에 이렇게 불과했었는데요. 2020년 금년도에는 약 40% 이렇게 됩니다. 그럼 거의 한 10배 정도로 이렇게 증가를 해놓고 있죠. 그리고 약 2025년 정도 되면 한 50% 선까지도 이렇게 육박을 할 것 같아요. 전체 이혼에 차지하는 비중이 두 쌍당 한 쌍 정도일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태이죠. 참 황당한 세상에 이제 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걸로만 보더라도 이게 남들 이야기가 아니고 나한테도 이렇게 닥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황혼이혼 또는 졸혼 이런 것들을 마치 좋은 거인 것처럼 이렇게 미화해서 어떤 방송에서 이야기하시는 뭐 그런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미화적으로 볼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혼이라고 하는 자체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하는 것이 삶의 질이나 또 행복들을 위해서 더 좋고 또 불가피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황혼이혼 졸혼을 이렇게 미화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혼을 황혼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생활비가 46.2%나 이렇게 감소한다 그러고요. 또 우리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가족관계 이런 것들이 또 흔들리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험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부관계를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좀 더 좋게 만드는, 여기서 이렇게 파국이 나지 않게 하는 지혜 두 가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이 아집덩어리가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이거를 객관적으로 멈추어서 알아차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아는 것도 많고요. 또 경험도 많기 때문에 결국 이 지식과 경험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고정관념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자리 잡게 되고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유연성, 어떤 공감력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유연성, 공감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존중하는 것, 그게 이제 유연성과 공감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관념은 올라가고 유연성과 공감력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자기중심적으로 바뀌는 거. 다르게 얘기하면 아집이 세지는 거죠. 아집 덩어리가 되는 거. 자기의 견해가 다 옳다라고 생각해서 남들한테 강조하는 거. 이제 이런 경우인데요.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자기가 어떤 가족의 또는 사회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고집이 세지고 아주 당연히 옳은 소리도 절대 굽히지 않게 되고 고집이 아주 세지는 이렇게 돼서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죠.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괴로우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 관계 속에서 그저 완오브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협조를 하면서 이해하면서 존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되다 보면 우리가 은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주변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실제로 좀 잔소리 같은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남자와 여자가 잔소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쓸모없는 소리를 잔소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해서 남자들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좀 그걸 평범한 대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갭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사소한 작은 잔소리 하나가 이제 말다툼의 씨앗이 돼서 말다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집이 센 경우에는 절대로 지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아주 객관적으로 틀린 것도 인정을 하지 않고 이제 고집을 부리게 되고 결국 남을 이겨먹으려고 들고 이러다 보면 이제 말다툼이 더 세지고 또 결국에는 분노, 증오를 통해서 이제 행동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경우를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아집덩어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 멈추어서 나의 아집을 알아차리는 지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부부가 서로 상대방의 어떤 삶의 가치관, 방식 이걸 존중하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삶의 방식, 가치관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수십 년간을 부부로서 같이 살았다면 많이 닮아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세요? 물론 닮아가는 것들도 많이 있죠. 생활 방식들, 자잘한 것들, 그 식품의 어떤 기호도라든가, 여행, 이런 것 많이 닮아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자는 되게 이제 직장 생활하고 여성분들은 또 전업주부로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커뮤니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 3, 40년 지나서 이렇게 딱 마주서서 인생 이막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완전히 벽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삶의 방식, 가치관이 완전히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 삶의 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은 욕구와 연결이 돼 있죠. 욕구. 이것이 우리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배웠는데요. 대개 보면 이렇게 젊었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이런 물질적인 생리적인 욕구, 생존의 욕구, 그리고 또 안전의 욕구 이런 것들을 바라다가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게 다 이루어지고 나면 다음 단계의 욕구, 이렇게 사랑, 존경, 또 자아실현의 욕구 쪽으로 이렇게 이전을 해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런 것 같지만도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쟁이 좀 치열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불안정한 그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런 게 많다 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물질적인 욕구가 굉장히 센 이제 그런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지인의 경우에는 어떤 퇴직을 하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을 한번 해보겠다. 자아실현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먹었는데 아내의 경우에는 극구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어디에 취직을 하든 돈을 벌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충돌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반대의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욕구 체계가 기본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가치관이 많이 흔들려서 결국에는 이제 이혼이나 이런 이제 싸움으로 가는 경우를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이 잘 대화를 통해서 조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의 삶의 방식을, 가치관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지혜가 정말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콜라보 특집 방송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돈 되는 복지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 구독자 1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기념하고 또 그러면서 그쪽은 주로 이제 재무적인 노후 준비 이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와 같이 콜라보 특집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좀 힘을 내서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